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시장이 반등은 하는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몇몇 섹터, 특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HLB, 코스닥에서 강하다 보니까 뭔가 기대감은 있는데, 나머지 종목 쪽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들어주고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뭔가 기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저희는 그래도 뭘 해야 될까요?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그래도 섹터 공부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즘 시장에서 좀 부각되는 섹터, 그래도 이건 좀 봐야지 하는 섹터 중에서 좀 떠오르는 게 엔터주입니다. 한번 이번 주 그리고 또 몇 주 전에도 엔터주에 대해서 수급 관련된 쪽들, 즉 저희 쩐시황 매주 토요일 날만 하는 쩐시황에서도 언급은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따로 떼어서 앞으로의 변화 흐름들 일단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엔터주가 움직이는 배경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빠졌다. 이게 많이 다 빠졌다? 많이 빠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만큼 제가 보통 엔터주 같은 경우도 성장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밸류입니다. 고밸류고 거기다가 또 보통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성장주 개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성장할 때는 막 고밸류를 줘요. 밸류를 이만큼 줍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성장이 좀 꺾인다 그러면 가차없이 이게 빠집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 고밸류의 종목들, 성장주의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런 거를 받아오다 보니까 지난 약 한 1년 사이 성장하던 기로가 이게 탁 꺾이는 이런 모습들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은 또 엔터주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3분기 실적이나 동향들 보게 되면 거의 다 됐다, 바닥을 찍는다 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슬슬 레벨업이 좀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즘 트럼프 형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정신 하나도 없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계속 인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또 만만치 않아요. 또 인사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트럼프의 거의 손과 발과 입처럼 움직일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관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부담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관세가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올릴 거고, 거기다가 뭐 중국 때릴 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영향이 없는 쪽이 어딜까라고 보게 되면 무관세, 그런 관세 영향 없이 수출하는 쪽들이 뭐 없나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엔터, 너 딱 걸렸어 라고 하는 쪽에서 분위기가 맞춰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물론 미국 쪽만 아니라 미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도 더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국가 쪽에 대한 영향력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비중이 미국 쪽으로 거의 높은 비중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쪽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겁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슬슬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다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 가서 일로 와봐 우리 꼭 만나자라고 해서, 일로 와봐? 죄송합니다. 어디 감히, 아무튼 중국도 국뽕이니까 저희도 국뽕으로 맞서서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손을 잡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서비스 관련된 FTA까지도 완벽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완벽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 또 진전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됐었을 때 당장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한한령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 아이돌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어느 정도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활동이 늘어났었을 때 당연히 아직까지는 중국이 카피 못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블랙핑크 무슨 레드핑크로 할까요? 아무리 그렇게 나온다고 해봐야 전혀 카피가 안 되는 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은 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점 쪽에서 어떤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막 물려 있는
흐름들이 같이 영향을 끼친다 한쪽들로 보여줄 것 같고요. 아마 요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볼까요? 2026년까지 업종 합산 최대 이익 전망, 그러니까 즉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봤었을 때 요거는 그림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이게 지금 전망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K-팝의 인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규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장벽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 24년도 보게 되면 증액하다가 감익이 한번 들어왔었죠. 요것 때문에 작년 말부터 작년 한 중반 때부터 올해 한 중반 때까지 1년 동안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고밸류에 꺾이는 과정들이 나왔다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턴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실적을 넘어가고 2026년도는 그걸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자신감이 확 뛰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일단 누가 잘하나 라고 봤을 땐 당연코 하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가장 큰 거는 하이브가 이어갈 걸로 보여주고 있고 거의 국내 엔터사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커질 것 같고 그중에 무시 못하는 거는 뭐 또 JYP도 그냥 확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 SM도 만약에 중국에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 인기 있는 아이돌을 그래도 좀 제법 보유한 쪽은 SM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 밖에 YG엔터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컴백 쪽이 얼만큼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아이돌 이게 얼만큼 또 성과를 내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DOU도 이제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와 DOU 시총이 1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뭘 하겠어 라는 쪽에서 특히 기대감들이 같이 커지는 부분들 그 중국의 텐센트 뮤직하고 손잡고 중국까지 넘어간다 라는 부분들이 딱 이것도 잘 맞았어요. 지금 같은 시기 때 이거 당연히 중국에서 그러면 서비스 쪽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적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지금 PR 밴드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빠져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밴드 하나부까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빠지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은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살짝 올랐다고 하더라도 과거 수치까지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밸류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밸류가 이 정도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한 주가에 대한 방향성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림만 보게 되면 엔터주에 대한 접근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큰 변화 없으면은 엔터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혹시나 ETF까지 보신다 그러면 그거 있죠? 에이스 K-팝 뭐 그게 이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K-팝이 관련된 쪽에 안 나오나요? 지금 ETF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K-팝 관련된 쪽에 ETF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왜 이게 저게 안 되네요. 제가 코드를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댓글이라도 생각나게 되면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ETF들도 약간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런 변화가 나오는 가운데 만약에 하이브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 또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하이브만 딱 봤었을 때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 그래서 지금 2025년 내년과 2026년 이제 BTS가 완전체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드 스타디움 그러니까 즉 BTS급이면은 블랙핑크, BTS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나 지금 트와이스도 이제 그 정도 급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 그래도 여전히 이 두 걸출하는 스타들은 그래도 월드 스타디움 쪽 그러니까 메가급의 공연들이겠죠. 몇만 명씩 들어오는 이런 스타디움 공연이 들어오는데 음반 봤었을 때 음반 한 장에 600만 장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2,200억. 와 이렇게 역시 BTS네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에 대한 예상 매출입니다. 공연입니다. 360만 명 60회차 스타디움 곱하기 25만원 단가 치게 되면 9천억. 와 공연 가지고 거의 1조를 버네요. 그리고 MD 컨텐츠 그리고 5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기타 나머지 예능 출연이나 어쩌고저쩌고 한 2,500억 여기다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또 수익들이 다 포함되겠죠. 합쳤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통틀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게 1조 8,700억. 아, 대단하네요. 잘 키운 아이돌 하나가 이 정도 여파를 미치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근데 요 수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이브의 지금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까지 나왔던 실적을 봤었을 때 연간 실적이 2조 2천억.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플러스, 그러니까 1조 아까 보셨던 8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약한 2025년과 2026년은 반반씩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한 9천억씩. 그래가지고 증액이 확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매출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 당연히 수익은 확 늘어난다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하이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보니까 요즘 또 말도 많습니다. 뉴진스가 이탈하느니 아직까지 뭐 미니진 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되게 여유로운 하이브의 입장은 그래도 막 우리 BTS 아이가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약간 그쪽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하죠. 새로운 레이블 가지고 또 하나 성장할 수 있는 멀티 레이블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약간 막혀가는, 관리가 못 돼서 막혀가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 하이브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유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월봉상으로 볼까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 이런 표현 쓰기 싫은데 크게 보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 하락했어요. 아까 실적 감익되다 보니까 올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중반까지 실적 감익돼서 하락한 주가 나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반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지금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약간 그런 거 볼 수 있죠. 추세를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진 추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추세되게 되면 지금 추세를 막 돌파를 하려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월봉상에서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들어왔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거래가 좀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건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돌파하면서 거래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한 42만 원대 있던 주가가 이렇게 쫙 빠지면서 절반 반토막까지 나와 있는 이 상황 쪽에서 이제 나 돌아갈래라고 하고 있는 모습들, 여기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들, 흐름들이 유지가 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게다가 또 많이 얘기하는 JYP 참 고밸류에서 완전히 꺾였던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최근 들어서 막 올라오면서 이제 저항선 하나씩 안착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안 보이네요. 월봉은 좀 왜곡된 게 있어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7월달 1년 동안 14만 원짜리가 4만 3천 원까지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했다 싶어서 돌아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기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게 지금 안 통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거의 바닥에서 먼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턴하기 시작했던 게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여기 거래 9월달 중반부터 거래 딱 터지면서 나오기 시작했던 게 1차 횡보하다가 다음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거래가 늘어난다. 1차 바닥 찍고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 쪽에서 거래 늘어난다. 이거는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저항들이 6만 1,000원대부터 6만 2,000원대 요 저항들이 상당히 두텁게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면서 안착해서 거래량 충분히 유입되고 안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는데 이게 아마 시도했다가도 약간 좀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 확인된다 그러면 약한 6만 2,000원대 정도만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좀 가볍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 기조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은 아마 어떻게 가져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실적 기조가 이렇게 바뀐 입장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담감 많이 갖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래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선택지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자 쪽으로 보시는데 DOU가 너무 아까워요. 저는 이거를 매매를 예전부터도 몇 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와 참난 DOU랑 안 맞는다. 나는 맨날 D였다. 라는 쪽에서 이번에도 올라오는 거 보고 제대로 대응 못했던 또 하나의 종목이다 보니까 속이 쓰리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건 추천 아닙니다. 추천 아니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노머스, 노머시 하면은 예, 자비도 없는 무자비한 쪽일 텐데 노머스 이 회사를 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인데 그냥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이 회사 보게 되면 엔터테크 잘 아시는 디어유 버전이고 위버스라고 하는 하이브가 갖고 있는 또 이런 버전의 스몰 버전 엔터테크라고 해서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뭔가 좀 필이 나오죠. 그래서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모바일이든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확인해서 좀 이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랑 계약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IP를 따오는 과정과 그거를 연결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할 텐데 구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심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제대로 매출이 안 나오죠. 지금 분기 매출 보게 되면 이번에 아직 안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까지 420억대에서 뭐 거의 뭐 그냥 이런 상황들인데 요게 좀 자리 잡기 시작하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요거 변화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한번 좀 또 신규 상장주고 그래서 낙폭 커질 때까지 봤다가 신규 상장주 이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 란 쪽에서도 그것도 한번 그냥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2의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예. 스몰 디어유. 예. 그러면 이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안디어유라든가 예. 우리는 따뜻해유 뭐 이런 걸로 네, 바꿨으면은 예,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일단 엔터 쪽은 슬슬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예, 좀 돌아서 계좌도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이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